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 가족요양 서비스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일 때 하루에 1시간, 즉 60분씩 한 달에 20일을 인정을 받아서 20시간에 대한 급여 제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반씩 한 달, 30일인 달은 30일, 31일까지 있는 달은 31일을 다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근무 시간이 20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선생님들이 급여 제공을 받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들이 하루에 90분씩 한 달을 인정받는지 이 고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고시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다 찾아볼 수 있고요. 장교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여기서 가족 요양에 대해서는 23조에 나와 있어요. 제 23조를 보시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하 가족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 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족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뭐 24시간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하루 종일 우리 어르신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신체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 뭐 정서 지원, 가사 지원, 개인 활동 지원, 뭐 이런 모든 영역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신체 활동 지원만 인정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즉 선생님이 일을 하실 때 이제 기록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록지에는 신체 활동 지원에만 적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급여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그러니까 60분 이상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가다시 2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1시간씩 60분이 1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일 1회에 하나요.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20일 범위 내에서만 산정을 하게 되고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동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오늘 우리 가족 요양 서비스를 하루에 1시간씩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날은 외부 요양보호사가 올 수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루에 1시간씩 20일을 제공받는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반씩 한 달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즉 장교양급여 대상자와 가족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자녀가 아니라 뭐 자부가 아니라 사위가 아니라 배우자여야 되고요. 이 두 분의 나이가 만으로 65세가 이상이 넘었을 때부터는 20일이 아니라 20일 이상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달이 30일인 달은 30일, 그 다음에 31일인 달은 31일을 다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또 이 경우 말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어떤 요건이냐면 등급을 받을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조사를 해 갔어요.
근데 이 인정 조사표 안에는 행동 변화 영역의 인지 기능에 1번, 8번, 10번 항목에 하나라도 예라고 표시가 되면 가능하대요. 어, 그러니까 인정 조사표 항목 중에 행동 변화 영역에 문제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행동이냐면 첫 번째 폭력 성향, 폭언이 심하고 폭력성이 심할 경우에, 그다음에 한 가지 경우는 피해 망상, 의심이 많고 낯선 사람을 회피하고 물건을 숨기는 행동 같은 거. 그다음에 부적절한 성적 행동, 네, 성적 침해가 되죠. 예, 이런 문제 행동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표에 예라고 돼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또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 왔는데 우리 보호자가 아 우리 어르신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폭력성이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나번을 보면 제2호 카목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된 경우라고 돼 있죠. 즉 그 치매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매가 있다고 해서 다 90분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치매가 있으신 분들 중에 문제 행동 세 가지, 예,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예가 돼 있어야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의료보험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성함이랑 주민번호를 치면 어르신이 진단받은 병, 또 약 처방받은 그 상황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로 어르신이 치매로 문제 행동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을 때, 네, 이 두 가지는 하루에 1시간 반씩 31일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요양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우리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이 대상자가 장교양 등급 대상자인데도 가족 요양을 못하는 경우는 꼭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60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즉 가족 요양보호사가 한 달에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취지냐면 그래, 가족 요양 보호사가 가족 요양을 하는 날에는 외부 요양 보호사가 집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가족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은 집에 혼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취지이고요. 이게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160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60시간 미만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족 요양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나중에 들어가요. 선생님이 다니는 사업장에서 사실 확인을 써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월 몇 시간 일을 한다. 그래서 한 달에 160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 라는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소속된 기관에 얘기를 안 하고 가족 요양을 하시잖아요. 그 기관은 다 환수 처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기관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